남대문 시장 가시면 슈프림 브랜드가 붙은 이런 가방이나 후드티가 굉장히 많아요. 넘쳐나죠? 저도 12월 달에 남대문 시장을 갔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정품 슈프림보다 더 많은 양이 유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슈프림 매장이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폐점을 했대요. 세일을 90% 80%씩 때리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미국 슈프림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삼성전자 중국 법인도 슈프림과 뭐 콜라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참석한 슈프림 경영진 2명도 짝퉁 브랜드의 경영진이었던 거죠. 삼성도 속은 거예요. 중국 슈프림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짝퉁 상표권자였기 때문이에요. 미국 본사 소유의 상표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던 문제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사실 미국 슈프림은 굉장히 소량의 제품만 판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1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고 매장이 있는 국가도 6개 정도 국가밖에 안 돼요. 동아시아에는 일본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하고 유럽에만 매장이 있어요. 이런 소극적인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이런 리세일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죠. 여기 있는 제품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다양한 명품 기업과 콜라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도 나름 인정하는 브랜드예요. 이런 제품은 물론 루이비통 마크가 같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비싸겠지만 스카프 하나에 뭐 200만 원, 자켓 하나에 1200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다 리세일 제품이에요. 물량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런 정품이라는 마크가 붙은 것들도 리세일 제품이 아니면 그냥 모조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상표법이 있기 때문에 모조 제품이 사실 규제가 돼야 되죠. 근데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슈프림이 아직도 한국에서 상표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2013년도에 이렇게 상표 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맞았죠. 거절 맞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슈프림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 최고 계급, 최고 등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옷에 이런 마크를 아무리 붙여봤자 원단을 최고 등급을 쓰나 보다. 가격이 최고 등급인가? 뭐 이런 생각하지. 이걸 브랜드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특허청에서 이게 상표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 다 써야지. 야 최고 등급이라는 말은 옷 파는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 단어인데 이걸 왜 네가 혼자 갖냐. 이런 뜻으로 상표를 거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슈프림은 아직도 상표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절을 맞고 나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유사한 상표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등록받았느냐? 이런 도형을 붙이니까 등록을 받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이 특별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슈프림 상표권자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은 정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합법적인 짝퉁이 퍼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슈프림이 지금까지는 상표권 획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이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칼라일 그룹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슈프림의 기업 가치를 1조 2천억 정도로 평가를 해서 그 지분 50%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을 늘려야죠. 매출을 늘리려면 매장을 늘리고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권 획득에 대한 기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이 기사를 보면 슈프림이 한국에 진출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매장을 오픈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2023년 5월로 잡죠. 그리고 이 계획에 맞게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실행에 옮기게 돼요. 이게 칼라일 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한국에 상표 출원을 한 건데 등록 공고가 떴죠. 그러니까 공고가 뜨게 되면 보통 3달 정도 후에 상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공고 일자가 작년 9월이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정도면 상표 등록이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된 상표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조 상품들을 싹 정리할 수 있었겠죠. 상표권에 기해서.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등록이 안 됐냐? 이 상표권 등록을 반대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는 거죠. 저 상표 등록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특허청은 또 판단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올해 5월에 정식 매장을 오픈하고 그 오픈하기 전에 모방 상표를 싹 정리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슈프림도 사실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대문에서 2만 원에 파는 제품을 매장에서 20만 원, 30만 원에 팔 텐데 아무래도 구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슈프림의 계획은 지금 좀 어그러진 상태고 그럼 이런 이의 신청 당사자들 상대로 슈프림이 당하고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슈프림도 지금까지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한 23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상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정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아직도 등록된 유사 상표가 많아요. 뭐 시간과 돈이 더 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상표는 정리가 될 거고, 슈프림이 등록이 되면 모방 상표도 더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프림은 여전히 고민이 있어요. 이것도 남대문에서 찍힌 사진인데 김자반, 돌김에 대해서 슈프림을 쓰고 있어요. 그럼 미국 슈프림에서 이걸 쓰지 말라고 하면 이분은 그러겠죠. 이거 최고 등급의 돌김이고 최고 등급의 김자반이란 뜻인데 이걸 왜 못 쓰느냐. 그럼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슈프림 비즈니스 클럽, 슈프림 노래방, 뭐 슈프림 삼겹살 이런 거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법리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이 어마어마하게 더 유명해져야 돼요. 결국 슈프림도 식별력이 약한 상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하게 되겠죠.